시간에는 용언 중에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용언에는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요.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어감과 어미로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 품사의 쓰임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라는 점도 역시 주의를 해줘야겠죠. 여기를 보면 알겠다시피 윗부분은 동사, 아랫부분은 형용사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개념은요, 동사는 움직임의 작용에 나타내야 되고요.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와 형용사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면 본동사, 보조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본형용사, 보조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본용언과 보조용언 이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규칙, 불규칙,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규칙 형용사, 불규칙 형용사 있어요. 그리고 동사에만 있는 좀 특이한 게 바로 이 불완전 동사입니다. 조금만 다 자세하게 보면요. 이 본동사에는요, 자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동사는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뛰다, 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뛰는 건 누가 뛰어요? 내가 뛰죠. 주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타동사는요. 주어가 아닌 다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잡다야. 그러면 A가 B를 잡죠. 그럼 이 B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 봤었어요. 보조동사는요. 본용언이라고 쓰일 때 본용언 뒤에 기대어서 쓰여요. 그래서 그 말이요.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2차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책을 읽어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책을 그냥 단순히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리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가 읽다를 도와주는 뜻의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원래 C라는 보다의 의미는 많이 세태가 되어 있다고요. 읽어보다라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조금 보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어봐도 선생님 책을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어때요? 죽어가다. 자, 이것도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이거든요. 파리가 죽어가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는데 이 죽어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죽어는 다이의 의미를 가진 거 맞아요. 근데 가다는 고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죽어가는 상태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의 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진행되어 갑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문법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조용언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규칙 동사를 한번 가볼게요. 어미가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불규칙은요, 어미가 규칙적으로 않게 변해요. 불완전 동사는요, 이 불완전 동사 한번 볼게요. 활용 어미를 두루 갖추어서 활용하지 못하고요. 일부, 한 둘, 셋, 요 정도의 제한된 어미만을 취하거나 또는 기본형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들을 불완전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가로다, 가로대, 더불다, 더불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과 다 어울리진 않습니다. 네, 가로다는요, 가로다, 말하다, 가로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더불어는요, 더불고, 더불어, 더불지, 근데 더불다. 기본형을 밝히기가 저어하단 말이에요. 애매하죠. 이런 것들은 불완전 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불완전 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심란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정말 고맙게도 불완전 동사는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요. 형용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에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형용사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성상, 지시. 본형용사는 성상과 지시로 나눠지는데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요. 지시, 앞에 나왔던 형용사를 다시 지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것들을 쓰이는 거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문장이 이렇게 예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이러하다라는 이렇게가 바로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지시 형용사와 성상 형용사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이 예쁜 꽃이라고 해서 먼저 지시가 나타나고 성상이 나타나고 명사가 나타나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선생님, 예쁜 이 꽃 해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말이라서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자꾸 쓰다 보니 익숙해져요. 그래서 예쁜 이 꽃이라는 말도 제가 들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지시 형용사, 성상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와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형용사 갈게요.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나왔던 이 보조 동사도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거였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2차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하다가 있죠. 하다. 우리 전미사에서도 배울 건데요. 이 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다와 보다와 쉽다라는 것을 보조 용언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먹나보다 하는 거 있죠. 먹나보다 이건 추측을 생각을 하는 거죠. 가곤 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먹곤 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거의 행동을 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보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규칙 형용사와 불규칙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활용할 때 규칙이니 불규칙이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하나, 둘, 셋? 이거 말고도요. 넷? 우린 이렇게 4개를 배웠는데요. 여기 보면 감탄형, 뭐뭐 하는구나, 약속형, 그 다음에 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그것들이 붙으면 이렇게 되죠. 형용사는 아름다워라, 아름답지 않는구나, 아름다우려 한다, 아름다우러 간다, 아름답고 있다, 아름답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읽어보면 아름다우느냐는 말이 안 됐지만 아름다우러 간다 이런 건 좀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들은 다 지금 비문이에요. 반면에 동사는 모두 다 오케이죠, 오케이. 다 되죠. 다 됩니다. 그래서요, 이 동사는 형용사보다 훨씬 더 제약이 없어요. 활용을 할 때. 형용사는 동사에 비해서 활용을 할 때 제약이 많다는 거죠. 형용사는 동사에 비해서 활용을 할 때 제약이 크기 때문에 특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해서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사와 형용사 구분할 수 있겠죠?